비트 주세요. 양파! 비트! 양파와 비트가 만났다. 누구나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양파와 비트의 최적폐합 비율. 사과, 오미자. 사과와 오미자 등을 사용하여 맛과 영양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 타입. 애터미, 오롯이 담은 양파 앤 비트. 우리 몸속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장 속에서 살고 있는 세균, 즉 장내 미생물의 집단을 말해요. 인간은 약 3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생물의 개수는 무려 약 38조 개에 달하며 미생물들의 유전자는 인간의 유전자 개수의 100배 이상, 무게로 치면 200g이나 됩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몸속 세균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속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장입니다. 최근 장내 미생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과 마이크로바이옴은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장 속에 서식처를 얻는 장내 미생물. 그렇다면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까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들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장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유익균에 포함되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황금 비율은 85대 15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대사, 영양, 면역, 신경 등과 연결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 유해균이 다시 우세하게 되면 비만, 당뇨,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식습관은 좋은 균들로 구성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위협하고 변화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위주의 식습관이 중요하죠.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장 건강의 가장 기초, 장내 미생물 균형을 지켜주세요. 잠들고 싶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의 밤. 당신의 수면 건강을 책임질 건강기능식품 애터미 꿀잠 락티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고 미국 FDA의 NDI로 등재된 안전한 원료. 장기간 섭취 시에도 안전한 우유 유래 성분 락티움. 여기에 태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더해져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와 수면 건강을 동시에 케어. 굿슬립, 베러 라이프. 애터미 꿀잠 락티움.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우리는 애터미입니다. 2009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터미는 2022년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원 달성, 글로벌 회원 1,500만 명 돌파.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제1의 목표로 삼아 달려온 애터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 애터미의 경쟁력은 유통의 본질에 있습니다. 애터미가 창업 이래 지금까지 실천해온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 철학은 건강식품, 뷰티, 리빙, 식품, 패션, 가전 등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담겨 있습니다. 누적 매출 2조 원 돌파. 국내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1위에 오른 해모힘. 단일 품목으로 21개 국제 특허를 취득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독보적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출시 후 매년 1,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화장품이 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화장품 업계 최초 특허청으로부터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재와 기술로 재탄생한 또 하나의 명품 화장품 더페인 역시 애터미의 제품 철학이 반영된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업계 유일한 소비자 중심 경영 2회 연속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25개 법인을 오픈한 애터미는 전 세계 1,500만 회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애터미는 매년 꾸준한 수출 실적으로 3억 불 수출탑을 수상, 2021년 누적 수출 1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2022년) 브라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법인을 오픈했으며 23년 독일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20개 법인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수급하여 애터미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공급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GS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세미나를 운영하고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은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차세대 유통방송국으로 시공간을 허물어 전 세계 회원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제시하는 월드 세미나, 비즈니스와 문화를 융합한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애터미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성공 시스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애터미는 합력사가 품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공동의 품질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의 선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나눔은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애터미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회사와 임직원,
협력사와 회원이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눔이 필요한 곳에 글로벌 법인이 하나 되어 모두의 행복을 그려나갑니다.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마이크를 여기다 달고 하니까 음. 소리가 아, 진짜? 할게요. 네. 네? 보면서? 해도 있어요. 근데 벌써 여기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기 보시고? 네. 목이랑 다 먹어야. 네. 이러고 있는데 사진 찍으신 것 같다. 네, 오늘 메인데이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 애터미의 모든 행사는 사원 제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원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격려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성인다. 아자, 아자, 아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 오늘 메인데이를 위해서 동남아 순회 공연은 아니고 포항에서 전쟁 같은 등원 전쟁을 치르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세일즈 마스터 박여원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기 전에 입술을 바르고 계시네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는 줄 모르고. 네. 이거 그때 밑으로 내리는 거. 네, 안녕하세요. 포항에서 왔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박여원입니다. 자, 오늘 제품 강의는 꿀잠 락티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시나요? 오늘 그죠? 이제 잠을 도와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제품, 애터미에서 이런 제품도 있나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시는 정말 숨은 찐템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제품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몸의 반응을 느꼈냐면, 자기 한 30분 전에 이제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대부분 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폰을 보면은 왜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방해를 주는데, 그 폰을 봄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이제 무거워지는 현상을 저는 느꼈고, 아, 그럼 눈을 좀 감아볼까, 자볼까,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바로 잠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아침이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성분이 들었고, 뭐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예민했던 내 몸이, 잠을 못 잤던 내 몸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몸에 이제 잠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면, 이대로 하면 되나요? 네, 수면이란, 수면은 우리 몸의 항상성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꼭 자야 하는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하루 중에 3분의 1을 잔다고 합니다.
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수면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충분한 수면은 어떠한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보다 더 이제 몸의 개운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이제 피로감이 그래도 몰려온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잠을 충분히 안 자면 이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수면의 5가지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회복인데요. 이제 우리 뇌와 몸에 이제 수면이라는 건 휴식을 줍니다. 우리 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움직여라,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라, 뭐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라. 우리 뇌는 계속 활동을 하는데 그런 뇌와 우리 몸 모든 기관, 위, 대장, 소장, 모든 심장을 뛰어야 되겠죠? 심장이 잘면 안 되니까. 심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의 능률 또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수면은 이제 신체 회복을 돕고 일의 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처리 기능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해마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해마라는 기관은 학습이나 기억 역할을 해주는데 잠을 자면서 체계화하고 깊은 곳으로 저장하는 작업이 수면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아침에 시험 치러 가면 아무 기억이 안 나요. 대신에 저녁에 일찍 공부를 많이 하고 푹 자고 아침에 새벽에 또 한번 또 일어나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저장이 잘 되어 있다. 책에서 봤던 그 내용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은 우리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은 이제 밤새도록 공부한다 그러면 이게 재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폐물 관리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건 처음 알았어요. 뇌 구석구석에 물이 있잖아요. 지방질을 이제 뇌를 말랑말랑한 수분이 있는데 뇌 안쪽에도 뇌실이라는 물주머니가 있고 안쪽 바깥쪽 사이에 모든 뇌척수액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잠을 자야만 뇌척수액이 뇌를 한번 씻어준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폐물 관리를 해주는 뇌를 맑게 해주는 우리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뇌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신 건강을 담당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때요? 따증스럽고 예민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고 제 일상이 그랬거든요. 잠을 못 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허용할 수 있는 제 그릇도 좁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만 힘든 그런 결과를 낳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을 푹 자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요. 수면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가 이제 일정하게 맞춰주고 면역 체계 관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뇌는 물론이고 눈, 콩팥, 소화기가 모두 쉬어줘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항상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얼굴도 안 푸석푸석하잖아. 못 잔 날엔 얼굴도 푸석푸석한데 그거는 자는 동안에 우리 이게 불필요한 각질 같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제 탈락시킨다 그러죠. 우리 피부에 불필요한 이런 각질 같은 걸 탈락시켜주기 때문에 아침에 세안하고 이렇게 나면 얼굴이 뽀송뽀송한 푹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매끈매끈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눈 감고 딱 잠들면 선잠 잔다고 하죠. 선잠. 살짝 선잠이 드는 그 1단계를 렘 수면이라고 해요. 그 렘 수면은 선잠을 자면서 안구도 움직이고 뭐 조금만 건드리면 잘 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렘 수면이 지나서 2단계 수면이 들어가면 비렘 수면. 이때 우리가 건드려도 모르는 푹 자는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팔 들면 툭 떨어지는 그게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수면이 총 수면의 7, 80%는 되어야 수면의 질이 좋은 잠을 잤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 렘 수면, 2단계 비렘 수면, 그 다음에는 각성이라는 또 단계가 온대요. 그래서 살짝 잠을 깨는 듯한 그런데 여기서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서 눈까지 뜨는 거예요. 눈까지. 그래서 한 밤에 2번, 3번 깨시는 분들은 이 각성 주기에서 깬다고 해요.
원래 이 각성은 정상적으로 있는 과정인데 하룻밤에 4번에서 6번 정도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하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깬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깨지 않고 그래도 쭉 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수면의 실태, 우리나라 수면의 실태 엉망입니다. 자야 되는데 안 자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12시인데도 막 훤한 길거리 보면 깜짝 놀란대요. 원래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눈을 뜨고 해가 빠지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이게 그 자연의 사이클대로 우리 몸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지가 정말 예전부터 의지가 정말 1등인 전 세계 1등인 의지 국가다 보니까 해가 빠져도 아주 의지가 굳건해서 안 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평균 수면 시간이 최하위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질병도 많아요. 질병도 많고 그리고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스마트폰을 또 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또 특히 자기 전에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에 굉장히 많이 방해를 받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감소하고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수면 장애가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고 실제로 병원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신규 때는 수면제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없었어요. 입원하는데. 그 어쩌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이제 특히 그냥 갱년기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잠 못 자면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입원하시는 분 거의 10 중에 8이 수면제를 들고 오신대요. 이거를 특히나 이제 집이 아닌 공간에서 잔다고 하면 더 못 자니까 나는 집에서도 먹는데 이건 반드시 먹어야 젊고 나이를 다 중간 떠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 보조제 처방을 받고 계신다라고 이제 통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질 좋은 수면을 하고 싶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꿀잠 락티움과 같은 장기간 섭취에도 안전한 이제 안전이 입증된 이런 수면 보조 식품은 더 각광받을 거다, 더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우리 꿀잠 락티움의 특별함을 보시면 첫 번째로 락티움이라는 개별 인증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락티움뿐만 아니라 태아닌 등 4중 복합 기능성으로 수면 건강이랑 현대인들의 관리 제일 필요한 스트레스 관리까지 동시에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인체 적용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의 이제 효과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험 결과가 있는 제품, 그리고 우리는 또 원료만 넣지 않잖아. 부원료에 너무 진심이잖아요. 애터미는 한국 사람 인심처럼 부원료도 아주 가득 담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우유 유래 성분 락티움이란 락티움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자기 전에 이제 잠이 안 오면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 머그컵에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전자레인지 돌린 거랑 냄비에 이게 따뜻하게 살짝 끓인 거랑 또 맛이 달라요. 그거를 딱 먹으면 조금 더 농축된 느낌. 그런 거를 먹으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잠을 잘 잤던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유래해서 우유에서 발췌한 락티움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유 단백질의 하나인 카제인 단백질을 이제 가수분해해서 만든 생리 활성 성분이고, 그리고 우유에서 추출했으니까 약물 성분이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FDA에 등재된 안전한 기능성 원료래요. 그 락티움이라는 성분이 여기 미국 FDA에 등재가 됐다는 의미는 장기간 섭취를 해도 이 약물로 인한 이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라고 인증된 거래요. 부작용이라는 거는 락티움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의존성 그리고 중독성 이거를 이제 안 먹었을 때 잠이 더 안 온다. 이런 이제 부작용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수면 보조 식품이라 그러면 내가 먹고는 싶지만 이거 없으면 못 살까 봐.
라고 이제 그런 중독성, 의존성이 없다라고 인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미국 FDA가 등재됐다는 건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락티움은 장기간 섭취해도 안정된 인증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고 마음을 놓으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프랑스산 락티움 100% 이런 원산지를 이제 오픈하는 이유가 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에 따라서 어디서 발췌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품질 그리고 실제로 기능 하는 정도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고급인, 가장 인증받은 프랑스산 락티움을 100% 해서 유럽에다, 미국에다, 일본에 다 특허를 받은 아주 좋은 성분으로 원료도 아주 고급 성분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은가 봐요. 먹으면 잠이 잘 오는 게 그래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락티움, 테아닌 등등 4중 복합성으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동시에 케어를 하는데 락티움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테아닌은 많이들 아시잖아요. 저희 이제 갱년기 어머님 계시는 분들은 이제 테아닌 많이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마그네슘은 일단 이제 마그네슘이라 그러면 이완, 몸의 근육, 긴장 이런 신경계 쪽을 이완시켜준다, 안정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비타민 B6는 쉽게 말해서 피로회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피로회복.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면 아침에 깨어날 수가 있는 거고 먹었을 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게 이런 4중 복합 기능성으로 수면이랑 스트레스를 동시에 케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인 락티움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어요. 아까 성분은 이 FDA 등재됐다는 거는 이제 성분의 질에 대한 인증이라고 하면 이런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다는 거는 효과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뭐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이제 총 수면 시간 내가 이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는데 뭐 7시간 풀로 잤다. 또 수면 효율,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잔 시간, 내가 누워 있는 시간 동안 숙면을 잔 비율이래요. 내가 10시간을 누워 있었는데 진짜 숙면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 이거는 이제 질 좋은 숙면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제 수면 효율이 증가가 되는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잠든 후에 각성 시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잠깐 깨는 그런 이제 각성 시간이 감소됐다 그러고 수면 입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드는 시간이래요. 눕자마자 바로 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수면 입면 시간 1분. 하나, 둘, 셋, 아니, 삭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레드 싹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30분, 1시간을 뒤척여도 못 자는 사람들은 이런 수면 입면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애터미 락티움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선을 시켜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입면 시간을 감소시켜줬고 각성 시간을 감소시켜줬고 총 수면 시간을 증가시켜줬고 그리고 수면 효율을 증가시켜줘서 이 수면 효율이라는 거 이꼬르 그냥 숙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아주 함축적으로 숙면을 주무실 수 있게 수면 효율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락티움을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에 잠드는 시간 그리고 잠들어서도 자꾸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끔 이런 이제 토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수면 보조 식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수록 잠드는 시간도 다들 길더라고요. 잠 자체가 나는 잠드는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자꾸 깨고 그러다 보면 또 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렇게 이렇듯 다방면의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들이 모두 숙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꿀잠 락티움 부원료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원료에도 진심인 애터미는 타트체리 농축 분말이랑 이제 로즈마리 컷 추출 분말, 그리고 식물 혼합 추출 분말, 그 타임 향 분말, 트립토판 이렇게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 피로 회복, 그리고 수면 질 관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원료를 아주 그냥 좋은 원료로 많이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제 추가적인 장점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대부분 또 위가 약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밥을 먹고 먹는 제품도 아니고 밤에 자기 전에 먹는 제품에다가 자다가 깼을 때 잠깐 먹고 또 먹자마자 바로 누워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위장장애가 올 수 있는 그런 이 타이밍인데 전 이게 한 거의 3통째 먹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거 먹어서 속 쓰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 예민하신 분들,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드시면 엄청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정말 위가 예민해서 비타민C만 이렇게 조금 빈속에 많이 먹어도 속이 쓰리고 다리고 하는 편인데 한 번도 위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수면제는 이제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수면제를 한 번 먹으면 8시간 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일어나면 사람이 진짜 멍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고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해롱해롱 이렇게 하는데 락티움은 먹고 자서 한 3시간, 4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아주 개운해요. 그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멍하거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머리가 정말 맑아지고 숙면을 취함으로써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엄청 추천을 많이 했어요. 교대 근무하는 제 친구한테도 추천을 했더니 그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2통 더 보내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는 그거 뭐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강아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강아지가 이게 토닥토닥토닥 걷는 소리, 뛰는 소리, 그런 소리 잠을 못 잔. 강아지는 예쁜데 이걸 안 키울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있는 걸 엄마 아빠 드렸더니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제 애도 저녁 깨지 않고 눈 감고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더니 이제 성분을 이렇게 안에 상세 설명지가 있잖아. 그걸 보더니 이거 좋은 거네 이러면서 나도 먹고 엄마도 먹고 아버지도 드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드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 남편분께서는 교대 근무를 오래 하셨더니 엄청 본질적으로 예민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잡은 경험이 없대요. 그래서 야근하실 때도 늘 선잠 자고 주무시고 멍하게 이렇게 오다가 자기가 이제 공장에 다니시는데 사고 안 나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하신대요.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야간하시는 분들은 하차하시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가면 멍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사고 안 나고 집에 온 게 다행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수면의 질이 안 좋으셨는데 이거를 꿀잠 락티움을 먹고 나서 너무 개운하다면서 이게 그 수면의 점수가 나오잖아요. 수면 점수 요즘에 워치로 하는데 맨날 40점대, 많이 나온 게 42점이었대요. 근데 딱 처음 먹은 그날 다음날 딱 쟀을 때 92점이라는 거예요. 90점? 그냥 하루 종일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이거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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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를 외치고 다니셨다고, 꿀잠 매니아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잠이 부족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눈밑이 늘캥하신 분들한테는 이걸 선물로 드려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추천을 해봐도 이게 이 꿀잠 나티움 효과를 딱 보신 다음에 진짜 해모인 만큼이나 이런 제품을 추천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떤 분들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 편안한 잠을 자고 싶으신 분, 그 직장인, 수험생, 수면 부족이잖아요. 직장인들 보통 막 1시까지 막 야간 하시는 업무 하시는 출장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제 오래 잘 수 없으니까 단시간 한축적으로 이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부모님, 이 꼴을 이제 강아지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애견인 분들, 그리고 새벽에 뒤척이고 예민하신 분,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모든 분들, 개운한 아침 누구나 다 맞이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만 대는 삼척하신 분 그 외에는 이제 이건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하나씩 먹듯이 잠을 평상시에 잘 자더라도
구비를 해 놓으시면 오늘은 좀 잠 잤으면 좋겠다 할 때 그날 이제 딱 먹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잠 예민자였는데 이제 잠 힘든 거에서 해방을 되니까 뭐 인생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큰 숙제 하나는 해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잠 힘드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쪽잠 지금 10년 차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 둘 엄마인데, 네. 애들 재우면서 한 3, 40분 잠시 저 세상 갔다가 번뜩 정신 차려서 나머지 집안일하고 다시 새벽에 조금 자면 또 이제 새벽일 나가는 어머님 아들 나가야 되니까 또 그때 깼다가 총 하면 한 4, 5시간 정도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풀잠을 잘 수 있을 때 꼭 이걸 먹어야지 하고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추천해 줬었는데 친정엄마 굉장히 만족하면서 드시고 계시는데 오늘 여원 세일즈 마스터님 강의를 들으니까 보통 건강식품을 이렇게 건강보조식품을 구매를 할때 읽어보기 싫잖아요. 삼면에 써진 그 잔잔한 글씨, 보험약관 같은 글씨, 그 다음에 다시 그 약통 밑에 있는 쪽지, 읽어보기 싫은데, 그런 정보와, 그 다음에 임상실험 결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해본 그런 사례까지 너무 종합 선물 세트 같았어요. 고생해 주신 여원 세일즈 마스터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오늘의 비전 영상을 또 인스타에서 찾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오늘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네, 비전이 필요하면 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샤롬 로즈 마스터 안준영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좀 가까이 대요. 목에? 목에. 여기. 아예 안 돼. 여기 이렇게. 좀 이상한데. 반갑습니다. 샤론 요즈 마스터 안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면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간호사 출신의 우리 사인께 이 강의를 들으니까 새롭네요.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진짜 150살까지 살거든요. 여러분은 150살까지 살아요. 옛날하고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수명이 또 많이 달라졌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응?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지금 이 한국인의 식습관 그리고 전 세계인의 식습관에 그 우리 영양제들 먹잖아요. 그런 영양제들이 정말 개발이 많이 되어서 우리 수명을 계속 늘리는데 한몫한답니다. 거기에 한몫하는 또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 회사들이 미국에 있는 다단계 회사들이 정말 약 개발을 잘해요. 잘해서 참 이 전 세계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승급식을 했는데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그 무대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들려오는 배경음악이 깔리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막 말하는데. 저는 빨리 말하고 내려올라 했는데 음악이 깔리니까 좀 더 차분해지고 막 이렇게 제가 많이 감동받고 내려왔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더 슬프고 울컥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부터 그런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베이직, 기본 마음가짐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센터에 오면 가장 기본적인 거 뭔지 아세요? 수첩을 준비해야 됩니다. 빈손으로 계신 분들, 핸드폰 들고 계신 분들 내려놓으세요. 이혜정 임페리얼님 아시죠? 핸드폰 들고 있고 껌 씹고 있으면 나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항상 이게
잘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보실 때 항상 노트를 들고 펜을 들고 기록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그냥 듣기만 하고 넘겨버리면 1시간 안 간다고 해요. 근데 쓰면 훨씬 더 오래 남고 내 뇌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항상 필기를 하면서 청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또 복제 사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강의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내 파트너들도 꼭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 사업에서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필기, 노트 준비하시고 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하는 주기적으로 하는 강의인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과연 대안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10년 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10년 전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10년 전에. 10년 전, 2022년도에 스마트폰 있었나요? 스마트폰? 12년, 2012년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 제가 처음 스마트폰 나왔잖아요. 2012년도에. 저는 아마 스마트폰 좀 늦게 사서 갤럭시 그때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에서 인터넷이 돼? 하던 기억이 있어요. 제 직장 다닐 때. 10년 전. 불과 10년 남짓? 한 11, 2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스마트폰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시간만 스마트폰 떨어지면 불안해가지고 막 손, 발 다 떨리잖아요. 맞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빨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10년 뒤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10년 뒤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미리 인지를 조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우로 기엔이라는 박사님. 2030 추계 전환 다들 한번 보셨어요? 지금 거의 2000년대가 2023년이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진짜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한 2년 전에 읽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이 책에 보면은 한 가지 또 인상에 남는 게 여성분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우리 애터미에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여성이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점점 우리 여성분들의 파워가 세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가부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남성이 우월하게 지내왔었잖아요. 과거에는. 항상 채용을 해도 은행 채용을 해도 우리 와이프도 마찬가지. 남성분은 채용하자마자 5급, 여성분은 7급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여성분이 우월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환경의 변화. 요즘 환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여름 어땠어요? 올해 여름. 더운 게 아니라 지금 지구가 끓고 있대요. 그냥 완전 팔팔 끓고 있대요. 곧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동남아에 비 많이 내리면서 그런 날씨가 이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동남아 쪽에 사는 물고기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나라 어장에서 잡히고 있고 점점점 이 생태계 파괴가 되고 있고 저기 남미 쪽에 가면 여름 날씨가 50도래요, 50도. 그 정도로 지구 온난화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차도 개발했고 전기차를 지금 굳이 이렇게 나라에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전기차를 이슈화하는 이유가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위기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50도 이렇게 지구의 온도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빙하가 녹잖아요, 빙하가.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엄청난 그런 해수면 상승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넘겨줘서 또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영상인데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밑에 틀면 돼요, 그냥.
냉해로 망친 과일 농사와 폭우에 잠긴 반지하, 또 미세먼지로 콜록이는 아이들 기침 소리까지 우리 일상과 건강에 직접 파고드는 기후 변화의 영향들입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각 나라의 대표들도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처음 예측한 것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지구 온도가 재앙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손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아직 영화 속 얘기 같지만 기후재앙의 조짐은 우리 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기후위기 대응팀 김세연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가파른 모래절벽이 이어집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산책로는 끊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해안 자체가 없어서 낭떠러지여서 아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실된 모래 면적은 약 2만 제곱미터. 2년 전과 비교해 해변의 모래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파도는 강해지면서 해변 모래에 급속한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파랑이 발생하고 여기 근해에 있는 모래를 갖다 먼바다에 끌고 나갔다가 다시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지속 시간이 길게 되게 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도로 아래의 모래들도 계속해서 쓸려 내려가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한 해안 도시가 받게 될 타격은 더 큽니다. 지난 33년간 해수면이 9.2cm나 높아진 부산은 2100년엔 강서구 등 해안 쪽이 거의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더 잦아진 강한 태풍과 높아진 해수면이 만나면서 대규모 월파와 침수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연간 피해액은 부산에서만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왔을 때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 연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탄소 중립에 실패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점 빨라져 70여 년 뒤엔 최대 평균 82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냉해로 망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환경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택배 박스 하나 이렇게 포장을 할 때도 비닐 안 쓰고, 또 물통도 애터미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심층수 없앤다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때문에. 심층수가 너무 좋은데 그 플라스틱 때문에 심층수를 없앤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그런 이슈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겠죠. 근데 앞으로 자라날 우리 자녀들, 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이 황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부분, 이 부분을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업 넘겨주세요. 자, 직업이 현재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팀 FC는 거의 부업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직업은 현재 안녕하신가요? 지금은 안녕하시겠죠. 근데 10년 뒤에 이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고, 요즘에 휴게소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전에는 다 점원들이 이렇게 서빙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로봇이에요. 커피도 로봇이 타고 뭐 빵도 로봇이 굽고, 요즘에 김밥집도 다 기계로 다 하더만요. 김밥 재료 딱 넣어 놓으면 근데 기계가 만드는 게 더 맛있어요. 참 웃기죠. 진짜 기계가 만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빨리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나는 여러분도 150살까지 살 건데 150살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내가 150살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챗GPT 영상 하나 보고 같은 넘어갈게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없어질 직업 1순위로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고연봉, 고학력 직업이 꼽혔습니다. 2순위도 엔지니어와 번역가 등 소위 화이트칼라 직업군이었습니다.
수리공 같은 블루칼라 직업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전체 노동자의 80%가 업무의 10% 이상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노출되는 정도, 즉 인공지능이 업무의 5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을 꼽아봤습니다. 노출도가 100%인 직업, 즉 거의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은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기자, 애널리스트 등입니다. 이어 엔지니어와 통역가, 작가, 번역가의 노출도도 60%가 넘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류와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육체 노동을 의미하는 소위 블루칼라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장비 운영자와 수리공, 정비사, 인테리어 작업자 등의 직업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일자리에서 많게는 4분의 1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과 법률 분야에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게 이런 사실들이 지금 세상은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직장 안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막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갑자기 들이닥치죠. 그런 위기나 재앙이, 우리 가정에 그런 위기나 재앙이 저는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항상 이렇게 바뀌는 세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대비를 내가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온 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생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게 생겨난 지가 뭐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는데 지금 벌써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직업군들이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택시기사들 다 어떡할 건데 이제. 맞잖아요. 의사, 암 진료 뭐 이렇게 진료하는 것도 컴퓨터가 더 잘 본대요. 사람들 오진 많이 하잖아요. 오진. 근데 컴퓨터는 정확하게 다 잡아낸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게 되면 점점 직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계속 치닫고 있다라는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제 넘어가 주세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안 오르는 거는 내 월급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지금 거의 지금 100만 원이 10년 전에 100만 원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20년 전에 100만 원이랑 다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뒤에 나는 국민연금 받으면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연금 다 고갈되고 없어지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때 받는 국민연금 가지고는 못 먹고 사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리고 그 IMF 때보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위험에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잘 모르죠. 아직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슈가 되면은 한 방에 훅 터질 IMF도 IMF 옵니다 이렇게 터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 방에 훅 IMF라고 이렇게 그 국제통화기금에서 대한민국의 IMF 그거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거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넘어가 주세요. 이런 반면에 넘어가 주세요.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배달의 민족, 이 배달의 민족이 그 김봉진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든 솔루션인 건 아시죠? 이 기업 가치가 한국에서 4조 8천억이라는 기업 가치까지 끌어올렸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배달통도 있었고 다양한 배달업체가 있었는데 경쟁했던 거죠. 경쟁해서 그들만의 색깔로
이제 4조 8천억이라는 대한민국을 석권하는 단계까지 갔고, 그거를 독일에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있는 배달 회사는 전부 다 사는 회사예요. 전부 다. 베트남 배달 업체도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샀고요. 그 배달 앱으로 이제 뭔가 사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또 다른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에 4조 8천억에 팔았는데,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코로나가 땅 터지고 나서 기업 가치를, 이 배달의 민족 기업 가치를 책정했는데 12조. 4조 8천억에 팔았는데 12조. 그렇게 플랫폼 기업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미지 하나 만드는 거, 사진 하나 만드는 거, 저희 프랜차이즈 회사를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면 한 사람의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 홈페이지 하나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큰몽 들어가서 홈페이지 전문가, 단가 얼마, 바로 찍어서 보내면 돈 주면 바로 해줍니다. 기술을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기술이 있으면,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없으면 점점 이런 플랫폼 기업에 먹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카카오 마찬가지. 우리 카카오 최근에 한번 불난 적이 있었잖아요. 빅데이터 센터. 어땠나요? 우리 생활. 우리 FC부터가 사람들 소통 안 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가 오더라고요. 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우리 우리 앱, 데일리 앱에 그룹 채팅 기능도 만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계속해서 저희는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카카오톡이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데이터 센터에 누가 불 질러버리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요? 아니에요. 빅데이터, 여러분들 개인정보 카카오톡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여기 있나요? 아무도. 여러분들 주소, 주민번호, 여러분들 은행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과 관련된 모든 신상이 카카오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들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코인 마찬가지.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그런 뭐 코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계속 생기고, 주식도 요즘에 코인으로 거래하고, 앞으로 이런 현금이, 우리 들고 다니는 이런 현금 있잖아요. 지폐들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로 통해서 가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흘러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행이 없어지겠죠. 시중에 있는 은행이 다 없어지겠죠. 예, 그런 세상이 반드시 찾아오고 있다는 거. 그런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모 사피엔스, 이 핸드폰이요, 기계가 아니에요. 내 몸의 장기입니다. 장기예요, 장기. 떼놓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으면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 사람이 예측을 했던 게 지금 딱 보니까 10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0년 전에 스마트폰도 없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 삐삐도 차고 다닌 적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그랬던 세상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모든 세상을 혁명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했다. 그래서 뭐 금융혁명, 유통혁명, 미디어혁명 다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다 바뀌게 된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라는 거.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통의 변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가 저는 더 빨리 올 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막 이 메타버스가 이슈가 될 정도로는 아직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변할 거냐면, 여러분 요즘에 그 구글에서 이미지 가지고 딱 검색해보면, 제가 요즘에 터키 사람이랑 좀 소통하다가, 터키어가 완전 꼬부랑 글자잖아요. 꼬부랑 글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럼 뭐 네이버에도 번역기가 없더라고. 근데 핸드폰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쫙 한국말로 나와요. 그런 기능 해보셨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터키 말로 하는 게 전부 한국말로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내가 듣는 세상. 벌써 되는, 그렇게 개발된 언어가 있대요. 있는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유통, 그리고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냥 공유되는 그런 세상.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유통의 변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그 고전 드라마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소 들고 가가지고 물건 사오잖아요. 그쵸? 소 들고, 소 판 돈. 소 들고 가가지고 물건 사오는데, 직거래입니다. 내 물건을 주고 다른 물건을 사오는, 게 유통 1세대라고 하고, 2세대는 시장, 우리 시장 가서 현금 주고 사는 그런 시장. 그리고 유통 3세대는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몰이 나온 지도 여러분 20년 안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 나온 지 아직 20년이 안 됐다고. 우리 인터넷에서 뭐 물건 산 지가, 제 초등학교 때는 인터넷에서 물건 사는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없는데 집에. 맞잖아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게 3세대. 지금은 4세대. 플랫폼 사업자. 이게 뭐냐면 물건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이 중개만 하는 거예요. 중개. 생산자 따로 있고 소비자는 아예 따로 있어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독식하는,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 유통 4세대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이제 유통 4세대로 우리는 넘어갔을 때, 우리가 마트. 요즘에 마트 여러분들 평일날 낮에 가보면, 롯데마트 한번 가보셨어요? 평일날 낮에? 손님보다 점원이 한 3배, 4배 정도 많습니다. 진짜 손님보다 점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마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가세요.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지금 점점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이제 쿠팡이나 대한민국은 그래도 쿠팡이 가장 매출이 높습니다. 왜 매출이 높냐? 이 유통에 대한 그런 편의성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뭐 제품에 대한 단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고객들이 편하게 주문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가 쿠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쿠팡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쿠팡에서도 여러분, 쿠팡이 본인이 전부 다 광고해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할까요? 쿠팡에서 마케팅을 하는 방식. 어떻게 마케팅하는, 여러분들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엄청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딱 클릭하면 쿠팡으로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거를 한번 봐야, 쿠팡을 한번 거쳐야 그 사진이 봐지는 거. 그게 뭐냐면 그 사진으로 어느 누군가가 광고를 한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걸 클릭해서 쿠팡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가 그 광고를 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 사업자들입니다. 제휴 마케터들이라고 하죠. 그런 제휴 마케터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데 쿠팡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석권하는 아마존 어필리에이션 들어가면 있어요. 아마존에 들어가면 어때요? 아마존이 매출이 가장 높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회사인데, 유통회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사인데 자기들이 광고를 다 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제휴 마케터들이 이 쿠팡 어필리에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같은 제휴 마케터들이 들어가면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물건을 제가 팔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게 유통 4세대라는 거예요. 제휴 마케터들. 그만큼 유통이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소 팔아가지고 제품 사는 거랑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업으로 나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마케터들,
이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은 제휴 마케터들. 제휴 마케터들이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사기꾼도 물론 많지만 보면 진짜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제휴 마케터들. 그 사람들은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들로 부가 나눌 것이고 21세기에는 플랫폼을 가진 자,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와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로 빈부격차는 아주 심하게 나뉠 것이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깨닫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애터미 센터예요, 여기는. 애터미 센터. 애터미 센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자, 넘겨주세요. 자, 아까처럼 이 시대적 변화를 읽어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화하는지. 직장 안에서만 있으면은 모른다 했잖아요. 그럼 시대적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위기가 느껴지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돼야 되고, 내 미래 150살까지 살아야 가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편안한 세상을 주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이라는, 세상이 플랫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잘 때,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왜 웃어요? 아. 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 까먹었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자, 시스템 소득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파견 근무를 할 텐데요. 그 반 거짓골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면 시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 수 없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석세스 세미나에 참여를 하고, 지금은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아침 일찍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는 매출 얼마 떴지?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로버스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부의 4분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똥꼬이사 얘기하잖아요. 본인도 노동소득을 하고 있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버는 사람도 본인이 병원에 안 가면 돈을 못 번대. 그런 노동소득을 하는 사람도 시스템 소득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소득으로 넘어와야 본인이 먼 훗날 본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많이 버는 돈과 영원히 좀 내가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돈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시스템 소득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방법 뭔가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회사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로얄티를 만들면 돼. 혹은 시스템을 사는 거, 프랜차이즈 회사를 사면 돼요.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커피숍 한 50개 정도 되는 그 프랜차이즈 회사가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치킨집 하나는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노란 치킨이 나왔는데 그 치킨집 가맹점이 뭐 전국에 몇천 개 되나 봐요. 근데 치킨집 가맹점 하나에 7천만 원의 단가 매겨가지고 그 회사를 살 수 있더라고. 아니면 그런 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시스템에 편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다단계 회사 안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유통도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흘러왔잖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도 세대별로 좀 시대가 변하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시대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는데 예전 40년 전에 했던 기법만을 고수를 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법도 계속해서 진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법이 10년 후에 통한다고 생각하면 또 오산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시행착오를 겪고 격동하는 세상에 우리는 뭔가를 접목시켜 봐서 시행착오를 겪고 아닌 거는 빨리 버리고 되는 방법만 가져와서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기법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휴 마케터들, 마케팅 기법 하나로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법을 모르더라도 이 마케팅 기법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애터미 센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하면 뭐해? 홍보를 못 하는데, 그걸 한다고 알리지를 못하는데, 맞잖아요. 그거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SNS 기법을,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 인정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거 불법이네. 요즘 불법 회사들 자기 플랫폼이라고 평생 뭐 이렇게 하는 회사들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일 심각한 거 요새 병원 가지고 장난질 하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 가지고 뭐 치료비를 미리 선납으로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치료비를 이렇게 폰지식으로 돌리는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의사, 뭐 병원 이렇게 하면 그 전부 다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센터에도 몇 명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 가입시키려고. 근데 다 폰지식으로 예전에 뭐 옥장판이나 내가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 국한되면 안 돼요. 이번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제가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고 듣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아자몰 김경수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해외에서 아자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첫 스타트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물류를 엮으려면요. 아자몰도 해외에 있는 법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경험치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나라에 각 나라 법인에 아자몰이 다 입점이 되어서 전 세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안 샀을 이유가 없게 되면 지금은 조금 애터미 샵이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세금도 붙기 때문에 최고 품질은 맞는데 최저 가격이라고는 장담 못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비싸다고 해요. 아직. 그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자몰 같은 그런 사이트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석권해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되는 첫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터미 다 하고 있어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앞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왜 애터미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입비, 유지비 없는 거 다 아시죠? 가입비, 유지비 없는 거 다 아시는데 왜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게 애터미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요. 시크릿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진지 아세요? 사업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밑에서부터 무너지면 그 제품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업자들만 제품을 샀었어요. 소비자들은 누가 시크릿 들어가서 그 제품을 샀었습니까? 비싼데. 시크릿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맞잖아요. 뭐 소금 살 때 그 시크릿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요. 이 가입비 유지비가 없는 이유가 가만히 놔둬도 팔려 나가요. 그냥. 우리 시장 가가지고 가판대에 올려놓고 팔아도 물건이 팔린다고요. 그만큼 소비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후원수당 순수 소비자 비율이 87%입니다. 사업 안 하는 그냥 일반 순수하게 제품만 사서 쓰는 사람이 87%라고요. 그만큼 그냥 내가 이 사업을 안 할지언정 팔려나갈 수 있는 제품들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가 여기서 타 네트워크 회사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가입비 유지비 없으면 안 돌아가는 회사.
그리고 가입비 유지비가 없어도 돌아가는 회사. 그 차이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소비자들의 비율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아메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제품력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제품만 사서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52%.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86%. 뉴스킨도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 유니시티, 의약품 굉장히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엄청 좋은 그 영양제들이 많이 팝니다. 그런 회사들도 50%밖에 안 돼요. 그냥 순수 소비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데 86%는 정말 엄청난 수치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회사라는 거. 대한민국 회사.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메이가 러시아에서 법인을 철수했어요. 근데 아메이는요, 전 세계 글로벌 원코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코드로 사용을 해야 되고, 미국은 미국, 러시아는 러시아.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탑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본인의 시스템 소득이 그냥 회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대국? 우리나라 강대국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정치에 따라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하여튼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에 의해서, 야, 대한민국 너희들 정말 말 안 듣네. 거기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다 빠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터미가 아닌 미국 회사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한다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3대까지 상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200년 동안 우리는 이걸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회사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회사.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이유는요.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대한민국 넘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등이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1등이었기 때문에 1등 회사에서 1등 마케팅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었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했고 2등하고 있는 아메이의 매출 중에 여러분 이거는 좀 열애의 얘기인데 아메이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매출 1등하고 있는 우리나라 애터미는 뭔가요? 해모임이잖아요. 아메이는 우리 아메이 출신 더블엑스 아닙니다. 정수기 필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매출 1위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매출의 절반이 정수기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절반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정수기 필터인데 나머지 제품은 애터미는 해모임이 거의 절반이 아니잖아요. 500가지의 제품이 고루고루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해모임이 1등인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한정은 있다. 제품 수는 가질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거의 정수기 필터가 독점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정수기 좀 사십시오. 애터미 정수기 정말 좋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애터미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런 정체기가 없었다는 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임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조, 200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성장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글로벌 이제 터키에 이제 뭐 사업자들 뭐 스타마스터 나왔다고 해서 우리 터키 못 들어가나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임페리얼 13명인데 이쪽은 땅덩어리 안에 대한민국에만 임페리얼 13명인데 터키에 뭐 전 세계 글로벌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반품률. 여러분들 반품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만 이렇게 쓰던 제품을 그대로 갖다 주면 그냥 그 애터미에서는 그 쓰던 제품을 다시 쓰겠습니까? 버리지. 버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나의 실책 이렇게 해서 그대로 반품을 해준대요.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석세스 때 얘기를 했나? 어디 가니까 15번 정도 재주문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문했을 때 이제 그 사람 아이디를 막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업계 최저입니다. 0.24%.
0.23%. 그만큼 제품력에만큼은 자신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넘어가 주세요. CCM 경영 다들 아시죠? 자,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정의로운 보상 플랜. 이 정의로운 보상 플랜, 제가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을 때 그 유사에 있었는데, 이 회사는 어떠냐면요, 유지비가 있었어요. 우리 유사 출신 우리 형제 라인 분도 여기 앉아 있는데, 유지비가 있었고, 유지비가 한 달 40만 원이었었거든요. 40만 원. 필요도 없는 제품을 항상 걸어놔야 돼. 그래야 수당이 들어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는 30만 PV 넘어가면 6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 달에 아무것도 안 사도. 근데 그 회사는 그 달마다 무조건 40만 원치를 사야 돼, 물건을. 자동이체로 걸어놔야 돼요. 그러면 그 본인의 아이디로 만약에 내가 그거를 한 코드 말고 내가 만약에 가족 아이디를 통해서 내 카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드가 뽑힙니다. 코드가 뽑혀요. 자기의 아이디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하부에 있는 멘티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도와줍니다. 자기 스스로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다 만들어 나가야 돼. 그렇게 보상 플랜이 되어 있고, 그 회사 분위기가 어떤 줄 아세요? 형제 라인끼리 진짜 얼굴도 눈도 못 마주치게 해요. 전화번호 교환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살벌하더라고. 그리고 교육비 뭐 이글라이즈라 이래가지고 교육비가 15만 원에서, 저는 1박 2일 교육에 150만 원짜리 교육도 다단계 회사에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뭐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성공의 8단계 가르쳐 주더라고요. 와, 그래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일반 순수 소비자들도 본인이 조금 이렇게 주변에 소개 몇 명한테만 이렇게 소비자로서의 소개만 해도 본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일하게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 우리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할 때 그 똑같은 게임 안에 있지만, 똑같은 판 위에 있지만,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터널 파고 들어가서, 제가 스타크래프트 오락을 좀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터널을 팔고 들어가는 전략,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전략이 엄청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찍어서 내거든요. 이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팀원들하고의 성과를 완전 다르게 낼 수 있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만큼 팀빌딩을 펼쳐나갈 수 있는 보상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신제품 개발이, 애터미가 스스로 다 신제품 개발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애터미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고요. 이 신제품 개발은 애터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 각 업체에서 스스로 제품 개발을 해서 애터미한테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터미가 이 정도 제품력이면 너희 회사 입점해도 되겠네. 대신 입점하면 제품은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신제품을 개발해서 애터미에 입점하고 싶은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한 주에 한두 개 정도밖에 입점을 안 시켜주죠. 너무 빠르게 제품이 들어와도 안 좋다고 해요. 진짜 이 제품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서 정말 소비자들한테 요만큼의 클레임도 싫어하잖아요. 우리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신중하게 제품을 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입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점시킨 제품도 그냥 우리가 런칭시키는 게 아닙니다. 리더스, 그리고 상위 직급자들, 제품을 싹 다 뿌려가지고 테스트 기간,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거기서 피드백을 다 받아요.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출시해도 안 될 만한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는 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만큼 신중하게 제품이 출시돼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대형 기업, 불스 원샷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애터미에 지금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아자몰. 아까 제가 아자몰 얘기 드렸죠. 전 세계의 유통을,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쓸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PC 버전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최저가 선언했어요, 벌써. 네이버 지금 현재 몇 월 며칠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보다
아자몰에서 사는 게 훨씬 쌉니다라는 제품들이 쫙 들어가 있다고요. 애국 제품들이. 그렇게 제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쇼핑몰을 몰라서 검색을 못 하는 거지, 알면 검색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자체 배송 시스템. 쿠팡이 우리나라를 석권할 수 있었던 거, 우리나라 유통을 거의 쿠팡이 독식할 수 있었던 거는 스스로 물류센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배송 빠른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로켓 배송.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주문하면 언제 올 줄 몰라. 근데 쿠팡에서는 오늘 주문한 걸 오늘 갖다 주는 걸 보장을 해준대요. 로켓 배송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쿠팡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급한 제품이 아니더라도 쿠팡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쿠팡은 배송 자체가 조금 다르잖아요. 일반 택배기사가 자기도 모르는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쿠팡 옷 입고 그 배송기사가 쿠팡 갖다 주잖아요. 쿠팡이 대한민국 유통을 석권한 거는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을 가장 많이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줬다. 애터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 배송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 이제 시작해서 유통 시장에 이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아직 애터미 파란차 있는 거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자체 배송이 쿠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전 세계 유통이잖아요. 전 세계 유통. 그리고 쿠팡하고 다른 게 우리는 소비자 혜택, 또 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PB 혜택,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쿠팡을 넘어서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계란. 여기서 아자몰에서 계란 안 사 쓰시는 분 있나요? 이걸 알면 안 샀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만 값 나가면요, 요즘에 저는 이거를 이벤트로 걸어요. 회원가입해서 첫 구매하면은 계란 한 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계란은요, 진짜 이 계란을 판매하고 있다는 그 계란뿐만 아니라 또 한번 넘어가 주세요. 또 쌀, 뭐 갈비, 김, 천마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PV 높은 것들. 지금 뭐 포도도 50% PV 이래가지고 15,000 PV 주는 거 있더라고요. 예. 정말 맛있어요. 3만 원인데 15,000 PV를 주더라고. 그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이 소비자들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일반 샵에서 사서 쓰면 포인트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사서 쓰는데, 나도 어쩌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한다고요, 이 일들을 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0만 값에서 아주 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만 우리가 찾아낸다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법만 찾아낸다면 내 하부에 멤버십 깔리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모든 기반이 이제 시작됐다. 모두 준비되어 있지만 이제 시작됐다. 그게 내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와, 너무 가슴 뛰고 심장 뛰지 않나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월 1억의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새끼의 새끼들까지 월 1억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넘어가 주세요. 왜 FC를 통해서 해야 되냐? 자, FC 아닌 분들 다 나가주세요. 중에. 자, 왜 FC를 통해서 해야 되냐? 자, 온라인을 통한 SNS 마케팅 기법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비즈니스를 하는 센터가 전국 활도에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본 것 같고, 우리가 물론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기반이 되는 것, 그리고 연결,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는 무조건 연결 중심이에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주 조개 잡이 중에 가장 조개를 빠르게 깔 수 있는 방법, 뭔가요? 저는 많이 깔 수 있는 방법, SNS라고 생각합니다. 이 SNS를 놓치고는 앞으로 우리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해외마다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NS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우리는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SNS 마케팅 기법을 기반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그리고 유일하게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고 그것도 무료로. 여러분들 학원 가서 블로그 배우려면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내야 돼요. 그래도 진짜 이 타겟 마케팅 이런 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센터. 제 꿈이 전국 8도에 FC 센터가 깔리는 게 제 꿈인데요. 예, 우리 센터의 분위기가 참 이 삭막한 그런 센터 분위기가 아니라 뭐 다양한 요즘에 센터 아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디자인 예쁜 센터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조금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고 사업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열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 센터에서만큼은 조금 휴식을 할 수 있고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센터가 이제 1호점이 부산 명지에 생긴 거고요. 전국 8도에 퍼져나갈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온라인에 문외한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계시네요. 온라인하고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오프라인이 훨씬 더 좋아요. 오프라인으로만 저는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저희는 온라인 팀이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100만 갑 나갔을 때 여러분 거의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우리 보면은 연령대 높은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콜드 컨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온라인 핸드폰을 밀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알려드리면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만 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 승급 스피치 때 얘기했죠. 전 세계 부업자들의 희망이 되는 기준점이 되고 싶다고요. 그 마음이 제 속내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 기준점이 되고 싶어요. 요즘 가보면요. 전업으로 안 하면 절대 이거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상황이 안 되는데 직장을 가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전업을 요구를 해서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나도 할 수 있다는, 나도 전업자로 갈 수 있다는, 물론 전업자로 가야 탄력을 받는 것은 맞죠. 전업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부스터 달릴 거야. 빨리 달릴 거야.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해가지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어. 전업자들, 여기 계신 전업자들 지금 온, 오프라인 다 하고 있거든요. 전업자들로 접어들었을 때 온, 오프라인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넘어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FC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어요. 제가 2021년도 1월 말, 거의 2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타겟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얘들이 뭐 깨름직하게 잘못하는 거 없는지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털어도 뭔지 하나 나올 거 있나요, 우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면요. 지금 성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고, 우리가 그 직급 유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성과들이 기반이 돼서 1년 뒤, 2년 뒤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면요. 문화가 됩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블랙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애터미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A4 용지 하나로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갔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불법 다단계였던 시절이 3년이나 된다고. 애터미라는 회사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새로운 문화로 우리는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업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내가 이제 사업을 전달을 하는 우리는 마케터들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피치에 자신감이 생기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서는 밖에 나가도 애터미 얼버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탄탄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놓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메인데이가 이어지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샤론너즈 마스터 안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장님 강의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경제교육으로 시작해서 이제 정신교육, 멘탈 관리도 조금 받고 애터미 사업 설명, 시스템 확신까지 풀코스로 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변호사, 교사, 회계사 위험합니다. 저희는 판매사에 도전하고 판매사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메인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데이 마지막은 사원 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원 제창 준비. 사원 제창 시작. 생각을 정리한다.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